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풍수학에서 집안 인테리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계인데요. 현대에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일이 많지만 풍수에서는 시계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집안 곳곳에 시계를 배치하면 재물복이 넘치고 심지어는 로또 1등 당첨 같은 큰 행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어떤 시계를 어디에 두어야 집안의 기운을 좋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집에 좋은 기운은 물론 재물복과 대운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계의 풍수학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옛날에는 집안에 괴종시계 하나쯤은 다들 있으셨죠? 하지만 요즘은 괴종시계보다는 벽걸이 시계를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괴종시계는 움직이는 시계입니다. 이 움직인다는 것은 기가 살아있다는 의미로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집안에 이런 괴종시계를 두면 집의 기운을 살리고 가족들의 복을 끌어올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괴종시계를 새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크기도 커서 집안에 둘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대신 벽걸이 시계를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됩니다. 시계는 달력처럼 그 자체로 생동감 넘치는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풍수적인 그림이 새겨진 시계를 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부엉이나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진 벽걸이 시계가 대표적이죠. 해바라기 그림은 이미 풍수적으로 집안의 재물복을 상승시켜주는 것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시계에 돈복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할 것이고 재물복도 따라올 것입니다. 전자시계는 안 된다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자시계는 초침이 없어서 살아 움직이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생동감 있는 기운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집안에 괴종시계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없다면 초침이 있는 벽걸이 시계를 구입해서 사용하세요. 초침이 있는 벽걸이 시계를 걸어두면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집안에 퍼지고 재물복도 상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계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도 각각의 의미가 다르니 이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시계의 모양에 따른 의미를 알아볼게요. 가장 흔한 둥근 모양의 시계는 그 의미가 아주 좋습니다. 둥근 모양은 기운의 선순환을 의미하거든요. 반면 뾰족하거나 각진 모양은 기운이 잘 돌지 않아 집안에 좋은 기운들이 순환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뾰족한 것은 날카로움을 의미해 그 자체로 불편한 기운을 품고 있기도 하죠. 따라서 집안에 시계를 둘 때는 둥근 모양이나 팔각형처럼 대칭이 잘 맞는 모양이 좋습니다. 대칭은 풍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지키면 좋은 기운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시계를 두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시계는 거실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계는 생한 기운과 양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실에 시계를 배치하면 재물운을 올려줍니다. 반면 방 안에는 너무 큰 시계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큰 시계는 기운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방에는 최소한의 것들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탁상 시계를 두는 것이 좋으며 이는 재물운과 돈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시계나 초침, 분침이 없는 디지털 시계를 사용하지만 가능하면 움직이는 초침 시계를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디지털 시계는 생한 기운이 없기 때문이죠. 초침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도 좋지 않습니다. 초침이 계속 움직여야 살아있는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초침이 없고 분침만 있는 시계는 작동이 느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 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안에 좋은 기운을 유지하고 재물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둥근 모양의 초침이 있는 시계를 거실에 두고 방 안에는 작은 시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시계가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마을에 한두 집 정도만 갖고 있는 값비싼 물건이었죠. 그래서 시계는 예로부터 마을의 최고 부잣집에만 있었습니다. 시계가 크면 클수록 사람 키보다 클수록 부와 권력을 상징했죠.
예전 양반 집들을 보면 사람 키보다 큰 시계가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지역에는 큰 시계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시계탑은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 등에 설치된 것입니다. 즉, 큰 시계는 그 자체로 권위를 상징하고 집안의 재물복과 번영을 불러온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집에는 이렇게 큰 시계를 둘 수 없으니 벽걸이 시계를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계는 사소한 물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함부로 대하면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들은 항상 소중히 대하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계도 달력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사물입니다. 즉, 생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생한 기운은 좋은 기운을 뜻하며 잘 관리하면 우리 가정에 좋은 기운과 재물을 가져다 줍니다. 시계와 달력에는 생명력은 없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날짜를 나타내고 현재를 살기 때문에 양기를 품고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물로 봅니다. 그래서 예부터 시계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인 동쪽에 설치하면 좋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떠오르니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생한 기운을 품은 시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풍수는 아주 사소한 운을 모아가는 행위입니다. 작은 운이 모여 대운이 되고 이 대운이 결국 재물복을 안겨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한다고 해서 곧바로 운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모아가면서 항상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끝났지만 어쩌면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듣고 혹시라도 놓친 부분을 다시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반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모든 내용을 가져가 주시고 행복해진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지혜의 밤은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돈복의 기운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부자가 될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풍수학에서 집안 인테리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계인데요. 현대에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일이 많지만 풍수에서는 시계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집안 곳곳에 시계를 배치하면 재물복이 넘치고 심지어는 로또 1등 당첨 같은 큰 행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어떤 시계를 어디에 두어야 집안의 기운을 좋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집에 좋은 기운은 물론 재물복과 대운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계의 풍수학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옛날에는 집안에 괴종시계 하나쯤은 다들 있으셨죠? 하지만 요즘은 괴종시계보다는 벽걸이 시계를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괴종시계는 움직이는 시계입니다. 이 움직인다는 것은 기가 살아있다는 의미로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집안에 이런 괴종시계를 두면 집의 기운을 살리고 가족들의 복을 끌어올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괴종시계를 새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크기도 커서 집안에 둘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대신 벽걸이 시계를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됩니다. 시계는 달력처럼 그 자체로 생동감 넘치는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풍수적인 그림이 새겨진 시계를 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부엉이나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진 벽걸이 시계가 대표적이죠. 해바라기 그림은 이미 풍수적으로 집안의 재물복을 상승시켜주는 것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시계에 돈복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할 것이고 재물복도 따라올 것입니다. 전자시계는 안 된다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자시계는 초침이 없어서 살아 움직이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생동감 있는 기운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집안에 괴종시계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없다면 초침이 있는 벽걸이 시계를 구입해서 사용하세요. 초침이 있는 벽걸이 시계를 걸어두면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집안에 퍼지고
재물복도 상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계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도 각각의 의미가 다르니 이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시계의 모양에 따른 의미를 알아볼게요. 가장 흔한 둥근 모양의 시계는 그 의미가 아주 좋습니다. 둥근 모양은 기운의 선순환을 의미하거든요. 반면 뾰족하거나 각진 모양은 기운이 잘 돌지 않아 집안의 좋은 기운들이 순환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뾰족한 것은 날카로움을 의미해 그 자체로 불편한 기운을 품고 있기도 하죠. 따라서 집안에 시계를 둘 때는 둥근 모양이나 팔각형처럼 대칭이 잘 맞는 모양이 좋습니다. 대칭은 풍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지키면 좋은 기운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시계를 두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시계는 거실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계는 생한 기운과 양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실에 시계를 배치하면 재물운을 올려줍니다. 반면 방 안에는 너무 큰 시계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큰 시계는 기운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방에는 최소한의 것들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탁상 시계를 두는 것이 좋으며 이는 재물운과 돈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시계나 초침, 분침이 없는 디지털 시계를 사용하지만 가능하면 움직이는 초침 시계를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디지털 시계는 생한 기운이 없기 때문이죠. 초침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도 좋지 않습니다. 초침이 계속 움직여야 살아있는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초침이 없고 분침만 있는 시계는 작동이 느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 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안에 좋은 기운을 유지하고 재물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둥근 모양의 초침이 있는 시계를 거실에 두고 방 안에는 작은 시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시계가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마을에 한두 집 정도만 갖고 있는 값비싼 물건이었죠. 그래서 시계는 예로부터 마을의 최고 부잣집에만 있었습니다. 시계가 크면 클수록 사람 키보다 클수록 부와 권력을 상징했죠. 예전 양반 집들을 보면 사람 키보다 큰 시계가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지역에는 큰 시계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시계탑은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 등에 설치된 것입니다. 즉, 큰 시계는 그 자체로 권위를 상징하고 집안의 재물복과 번영을 불러온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집에는 이렇게 큰 시계를 둘 수 없으니 벽걸이 시계를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계는 사소한 물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함부로 대하면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들은 항상 소중히 대하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계도 달력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사물입니다. 즉, 생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생한 기운은 좋은 기운을 뜻하며 잘 관리하면 우리 가정에 좋은 기운과 재물을 가져다 줍니다. 시계와 달력에는 생명력은 없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날짜를 나타내고 현재를 살기 때문에 양기를 품고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물로 봅니다. 그래서 예부터 시계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인 동쪽에 설치하면 좋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떠오르니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생한 기운을 품은 시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풍수는 아주 사소한 운을 모아가는 행위입니다. 작은 운이 모여 대운이 되고 이 대운이 결국 재물복을 안겨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한다고 해서 곧바로 운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모아가면서 항상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